네, 한 주간 뉴스 가운데 가장 뜨거운 현안, 이슈를 골라서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뉴스는 20년 미제 사건 족적이 증거 무기징역입니다.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영월 농민의 간사살인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8월 영월읍에 있는 농민의 사무실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당시 모 영농조합 법인의 간사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범인 검거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미제 사건 전담팀이 새로운 증거를 찾으면서 수사를 재개했고요. 지난 2020년이죠. 경찰이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고 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서 지난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20일 영월지원에서 있었던 건데요. 재판부는 모든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한 양형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을 받는 순간까지도 비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20년 넘은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2004년도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단 말이죠. 이후에 이제 최근에 피 묻은 족적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이 결정적인 증거였는데요. 네. 과학 수사 역량이 발전하면서 피고인 샌들의 특징점, 그러니까 피고인이 소유한 샌들의 특징점 17가지를 특정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게 99.9% 일치한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이 됐던 건데요. 재판부도 판결을 할 때 과학 수사를 바탕으로 진범이 밝혀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당시 사건은 한 여성 피해자, 그러니까 한 여성을 두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정 문제가 얽혀서 발생한 것으로 검경은 보고 있었고 판단을 했고요. 한편 피고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학 수사를 통해서 많은 장기 미제 사건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두 번째 뉴스픽은 강원FC 1승 1패 무난한 출발입니다. 네. 원정 개막전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네. 역전패를 당했던 강원FC 홈 개막전에서는 짜릿했어요. 역전승 거뒀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FC의 이번 리그 개막전은 지난 16일 대구FC와의 경기였는데요. 대구 원정 경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첫 골을 넣고 두 골을 내주면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뒤죠. 지난 23일 포항 스틸러스를 춘천 홈으로 불러들여서 홈 개막전을 치렀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2대1로 강원이 짜릿한 승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강원FC는 초반부터 포항을 아주 몰아붙였지만 오히려 전반에는 한 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후반 들어서 내리 두 골을 넣었는데요. 이 넣은 두 골이 굉장히 값진 두 골이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두 골 모두 2002년생 이지호 선수가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골로 연결시킨 건데요. 올 시즌 강원은 작년에 준우승을 이끈 윤정원 감독과 이별하고 도출신 정경환 코치를 영입했는데 작년에 강원FC의 경기 패턴을 보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찬스를 만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경환 감독 체제에서는 좀 긴 패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넣어준 긴 패스를 활용하는 공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공격으로 두 골 모두 이지호 선수가 골망을 갈랐다는 것에서 이번 축구 이 강원FC의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홈 개막전에도 6,500여 명의 관중이 찾았거든요. 강원FC 홈 개막전 사상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네,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지호 선수. 양현준, 양민혁의 버금가는 또 스타 탄생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강원FC 올 시즌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좀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이지호 선수의 두 골이 강원FC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홈 개막전의 성과였는데요. 지난해 이제 강원은 스타 플레이였던
황문기라든지 양민혁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백을 전력을 어떻게 메우냐라는 것에 대한 숙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두 경기에서 보여준 이지호 선수의 플레이와 그다음에 정경호 감독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강원FC의 이 올해 K리그를 이끌어갈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강원 FC는 이번에 치러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체력적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강원 FC의 선전을 기원하는데 다음 달 2일 오후 4시 반에는 또 춘천에서 제주 FC를 불러들여서 3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네. 강원 FC가 홈에서 2연승 달성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좀 많은 관심, 응원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응원을 해볼게요. 마지막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세 번째는 사북의 한 이제라도 관심 절실입니다. 네, 1980년에 벌어졌던 정선 사북 사건이 처음 국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셈인데 피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선 사북 항쟁에 대한 공식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정부의 이에 부실한 대책을 질책을 했고 여기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북 항쟁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과 2024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북 항쟁 자체를 국가 폭력 사태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 공고를 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나 공고가 이행된 건 없는 상태였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지면서 지역에서도 조금은 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무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인호 사북 항쟁 동지 회장 께서는 그때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구제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잊혀지기 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다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네. 한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가 오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군요. 지역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정성군의회가 자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는데요. 정선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사북 항쟁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념 사업을 하고 또 각종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 국방위원회 소속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춘천갑의 허영 의원도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회의에서 사북 항쟁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 그리고 기념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네. 모쪼록 사북 항쟁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그리고 기념 사업이 좀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주간 뉴스픽이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동안에 보도국장 맡으면은 참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과중한데 뉴스쇼 성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우리 홍서표 보도국장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지원 방송은 앞으로도 우리 강원자치도 발전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더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